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살까지 찌면 진짜 서럽긴 해요. 근데 이 나이살이라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요새 뱃살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요. 가장 궁금해 하실 뱃살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.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진료를 볼 때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? 라고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은 많죠 뭐 이러는데, 어떤 분은 아니요 저는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,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리면 노력을 하지 않으시거든요.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콜티졸이 분비한다는 건데요. 콜티졸이 비만하고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건데요. 첫 번째,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있는 콜티졸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 허기가 져요. 이게 비만 호르몬 내지는 포만감을 유지하는 호르몬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허기가 지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요. 또 과당, 과지방 이런 음식들이 당겨요. 생각해 보시면 출근해서 일하다가 오후 한 3, 4시 돼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당 떨어진다 하면서 과자, 빵 이런 거 드시잖아요. 그게 그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, 콜티졸이 분비돼서 허기가 많아지고 단 거, 자극적인 음식이 당긴다. 이 2가지만으로도 비만이 연관이 있겠죠. 이건 직접적인 연관이고요. 콜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근육이 많이 분해되는 이런 또 부작용이 있죠. 악영향이죠, 사실은. 근육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근육은 부실해지고 많이 먹고 자극적인 거 먹고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살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비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,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보셔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떻게 잘 보호할 건가,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만이 되나요?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,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비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살까지 찌면 진짜 서럽긴 해요. 근데 이 나이살이라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,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몸에서 대사속도가 느려지는 개념이죠. 대사속도가 느려지니까 우리가 예전에 100을 먹고 막 100을 태우고 아니면 120을 태웠어요, 에너지 소모를.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대사속도가 느려지면 100을 먹어도 50밖에 못 태워요, 몸이. 그럼 50은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, 그걸 나이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니까, 특히나 남성과 다르게 여성들은 하체까지도 같이 찌거든요.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나이살이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의 변화와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이 2가지에 의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하체까지도 같이 살이 찌는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운동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장 또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. 운동을 해서 대사속도를 높이려면 아주 강도 높고 그리고 오랜 시간 운동을 해야 몸 자체가 변하거든요.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운동하기도 어려워지고 관절에도 많이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,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를 좀 도와주는 약이 있어요. 병원에서 처방해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. 이런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 자체가 약간 에너지를 소모하는 몸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,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계속 나이살이 찐다, 이러면 대사속도나 호르몬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병원에도 이제 큰애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 임신했는데 또 살이 찌잖아요. 원래 큰애 때문에 살쪘는데 둘째 때문에 또 살이 찐 거예요. 근데 둘째도 애기 몸무게만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출산 전에 비해서 한 20kg 이상을 살이 찌신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진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. 몸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개념이어서 한두 가지로 사실은 막 살이 뺀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또 우리가 출산할 경우에는 배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늘어났다가 아기가 이제 출산되면서 그 배가 꺼지는데,
이 늘어났다가 꺼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탄력은 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배를 보면 진짜 늘어난 풍선이 그 바람 꺼진 것 같은 그런 상태도 되시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지방분해 주사라는 게 있어서 복부 자체에다가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들어가는 주사를 맞아서 지방세포 숫자를 좀 줄여주는 거, 이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아기가 100일까지는 애가 거의 안 자거든요. 100일까지는 신생아들한테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서 아이들이 그래서 한두 시간마다 깨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도 잠을 못 자고 또 아이 먹이고 급하게 먹잖아요. 이런 식생활 내지는 생활 습관들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기대와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